전통 금융의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거물들이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동시에 뛰어드는 일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어 제로 랩스가 제로라는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을 공개했는데 이 참여자 명단이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가장 강력한 시장 조성자 시데델 시크리티즈,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 캐시 우드가 이끄는 ARK 인베스트, 여기에 기술거인 구글 클라우드, 또 미국 금융 시스템의 뭐랄까 중추신경계라고 불리는 DTCC까지 이 이름들을 지금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정말 라인업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이들이 모두 제로라는 이 이름 아래 모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어떤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인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인 하나가 더 나온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미래의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술의 이상과 시장의 현실적인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거물들을 끌어모은 제로의 정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블록체인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달라요. 제로의 핵심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관 전용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기관 전용. 네, 일반 사용자들이 NFT를 만들거나 디파이 게임을 하는 그런 범용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겟 고객이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라는 거군요. 일반 대중이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기관 수중의 초고속 트레이딩, 또 수많은 거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청산 및 결제,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환경. 이런 극도로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금융 실무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춤 설계한 블록체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물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군요. 특히 명단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이름은 시타델 시큐리티스였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직접 토큰까지 샀다는 게 솔직히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거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시타델 같은 대형 시장 조성자가 특정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 ZRO를 직접 매입했다는 건요. 이 기술을 더 이상 외부의 투기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해야 할 핵심 금융 인프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시스템에 도입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고 영향력을 확보해 두겠다. 이런 전략적인 베팅인 셈이네요. 그렇죠. 직접 생태계에 참여해서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장 가까이서 평가하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자신들의 그 트레이딩, 청산, 결제 시스템에 이 기술이 정말로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일종의 실사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시타델의 움직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ZRO 토큰뿐만 아니라 레이어 지로 랩스라는 회사 지분 자체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왜 굳이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짊어지려는 걸까요? ARK의 투자는 시타델보다 훨씬 더 깊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큰 투자가 제로의 인프라의 성공에 베팅하는 것이라면요. 지분 투자는 그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팀과 비전 전체에 베팅하는 겁니다. 더 크게 보는 거군요. 네. 단기적인 토큰 가치 상승을 넘어서 이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금융 생태계 전체의 과실을 공유하겠다. 훨씬 더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캐시우드가 직접 금융과 인터넷의 교차점에서 온 역사적 기회라고까지 평가했죠. 이 발언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녀는 제로를 단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터넷이 정보의 흐름을 바꿨듯이 금융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ZRO 토큰 가격이 24% 이상 급등했는데 이건 시장이 이 파트너십의 상징성을 얼마나 크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은 확보된 셈인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힘도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등장하는군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야 할 제로 블록체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 기본이죠. 하지만 구글의 진짜 야망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들이 밝힌 비전이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AI 에이전트가 이 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가치를 이전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요? 네. 예를 들면 구글의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그리고 지로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주식 토큰을 매매한 뒤에 그 결제까지 실시간으로 완료하는 세상이죠. 와, 그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요. 블록체인과 AI의 결합이 이렇게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된 거네요. 자, 그리고 금융 인프라 파트너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DTCC. 이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던데요. 하하, 비유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습니다. DTCC, 그러니까 중앙예탁청산기관은 미국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거래의 최종적인 청산과 결제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연간 처리 금액이 경단위를 넘어가죠. 말 그대로 미국 금융, 나아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앙 신경계입니다. 심장이나 뇌 같은 기관이군요. 그런 곳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손을 잡았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증권이나 채권, ETF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한다는 아이디어가 더 이상 몽상이 아니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참여하는 현실적인 아젠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TCC는 지로와의 협력을 통해 토큰화된 자산 거래의 보안성과 확장성을 실제로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비전과 파트너십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술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지로가 내세우는 성능 목표치가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이던데요. 초당 200만 건, 그러니까 2천만 TPS를 목표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 숫자에 다들 놀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믿기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런 엄청난 숫자는 좀 마케팅용으로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수치에 근접한 선례가 있긴 한가요? 아니면 아직은 백서상의 이론적인 목표치일 뿐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고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목표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압도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제일 빠르다고 자랑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테들이나 DTCC 같은 기관들의 실제 거래량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 위한 뭐랄까 최소 요구 조건에 가깝습니다. 아,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목표군요. 이더리움이 초당 한 15건, 빠르다는 솔라나가 이론적으로 수만 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숫자인데요.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가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은 실행과 검증이라는 두 가지 작업을 분리하는 이종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 명의 요리사가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주문 담당, 주방장, 서빙 담당이 각자 전문 분야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레스토랑 시스템 같은 겁니다. 아하, 분업과 병렬 처리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처리 공간, 존들을 여러 개 두고요. 여기에 계산 과정을 암호학적으로 압축해서 빠르게 증명하는 제로 논리지 증명 기술을 결합해서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블록체인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로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트랙을 달리는 선수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완벽해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누구나 와서 앱을 만들고 게임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범용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을 지향합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고속도로만 같은 개념이죠. 반면에 지로는 오직 금융이라는 특수 화물만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된 초고속 전용 철도망에 가깝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한 전용 인프라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전통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핵심 업무인 트레이딩, 청산, 결제 워크플로우를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전용 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로가 바로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목표에 모든 기술력을 집중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이 거대한 계획이 좌초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하죠. 크게 세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는 방금 지적하신 성능 검증의 문제입니다. 200만 TPS는 아직 서류상의 약속이거든요. 수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거래를 쏟아내는 극한의 실제 환경에서도 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건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기술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복잡한 규제 문제입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잖아요. 당연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비롯한 각국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한낱 실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파트너십의 실체 문제입니다. 시타델, DTCC, 구글 클라우드. 이름값만 보면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 같죠. 하지만 이 화려한 파트너십이 실제적인 기술 도입과 시스템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발표 수준에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과정은 언제나 험난하니까요.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 레이어 제로의 새로운 블록체인 지로와 그를 둘러싼 전통 금융 거물들의 야심찬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목표, 명확한 비전,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아우르는 화려한 파트너 라인업까지. 하지만 동시에 기술 검증, 규제, 그리고 파트너십의 깊이라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제로의 성공은 기술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규제와 시장의 역학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금융시장의 거래 방식이 수십 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에 목격하게 될 겁니다. 2026년 가을로 예정된 출시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구글 클라우드의 AI 에이전트가 지로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거래하고 그 거래가 DTCC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산되는 미래. 그런 세상에서 인간 트레이더와 금융 전문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 역할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